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차트를 같이 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먼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STA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 우리 82만 8천원 부근부터 현재 50만 4천원까지 약 40%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LNF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까지 26%대 하락으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는 꽤 적지 않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 SDI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죠. 자, 두 기업 다 사실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세한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미세한 변화는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이제 또 새롭게 캐파를 늘린다라든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에 힘입을 만한 이 소재거리들, 그 다음에 기업의 밸류를 재평가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슬금슬금 나오고는 있는데 더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업 분석을 할 때 주식 시장 자체, 그죠?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그리고 주식 시장, 증시, 그죠? 증시라고 하죠. 증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에 대한 산업 분석을 반드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종목까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LNF가 됐든 SDI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다가 마냐 아니면 이쪽이 꺾일 거냐, 일시적으로 잠깐 흥행하거나 유행을 타는 거냐,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2차전지 산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완성차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30년, 35년까지도 내연기관 차량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전기차에다가 다 몰빵한다, 올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배터리 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안전성과 그 다음에 최종적인 마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상 다양한 효율성을 잘 접목시킨 제품을 최종적으로 판매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효율성이라는 거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성능,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DI라든지 그 다음에 SK, LG 이렇게 우리나라 셀 기업들 삼형제들은 특히나 LG 중심으로는 캐파를 증설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좀 두고 있죠. 계속해서 일단은 계속 증설을 하는 거야. 계속 증설을 해서 어느 정도 생산 규모를 갖춰놓고 근데 이미 사실 수주 잔고도 엄청 그렇게 딸리지도 않아요. 수주 잔고도 전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고객사에 탑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마진율, 이익률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보통 한 4에서 6% 사이 그 정도의 OPM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점 더 개선을 해가지고 더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아직 이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여러분들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기사를 좀 보셨겠지만 리튬 인산철 우리 LFP 배터리로 계속 뭐 탑재를 한다,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 전기차 개발 검토 해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특히나 약간의 완전 상위급 모델 말고 중간급과 중하위권의 모델들에는 LFP로 좀 대거 탑재를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원가 비중 중에 대략적으로 40% 정도가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가의 비중을 낮춰야 되는데 원가의 비중을 왜냐면 지금 또 다른 것들의 가격이 다 많이 오르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자동차 가격을 또 너무 무리해서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적정 수준에서 올려야 되지만 근데 테슬라는 또 이번에 가격을 그냥 적극적으로 또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기존의 테슬라와 기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들하고 약간의 이 사업의 흐름, 경영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자, 아무튼 간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려고 하는 이 기업들이 일단은 원가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가와 플러스로 뭐 안전성, 우리 기존의 3원계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좀 더 길고 충전 속도도 좀 더 빠르고 이런 편리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편리성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험성은 오히려 높았죠. 무게도 좀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대되게 좀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게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그래서 약간 중저가 모델에 보통 탑재를 좀 해오다가 완전 저가, 그 다음에 중간 가격대, 그 다음에 고가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 이 중간 가격대까지도 많이 좀 침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운
새로운 어떤 배터리를 기술을 개발해서 론칭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셀 기업들도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대표 기업 LNF, 이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국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셀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수출이나 생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 가이던스에 어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도 실적 추정치를 놓고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의 가이던스로 현재 단가와 PER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2차전지 전체적으로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평균 멀티플보다는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무조건 현재가가 너무 싸다라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프리미엄을 좀 받은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업사이드는 당연히 충분히 더 열려 있고, 그리고 여전히 또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방 고객사들의 판매 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면서 점차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수요가 이미 너무 크게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LG 엔솔을 포함해서 또 테슬라까지라든지 이렇게 완전 진짜 메이저 고객사로 쭉쭉쭉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여전히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굳이 그 2공장이 신규로 또 가동이 돼가지고 양극재 판매량이 작년보다도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라는 또 확실한 수요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 공장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또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캐파가 늘어난 만큼 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라는 기본 베이스가 공격적으로 깔려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은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다양한 투자 철학들 있죠. 그런 철학들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빗대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2차전지만한 게 없겠죠. 사실 SDI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여러가지 우려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솔직히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은 캐파 증설 투자에 대한 부분 보수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수익성 위주로 좀 초점을 두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SDI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증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주식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익이에요. 이익.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을 기준 잡아서 어떤 다른 셀 기업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또 해본다라고 한다면 증설에 대한 부분이 보수적일지라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익성과 앞으로의 가시성 범위 내에 있는 수익성을 같이 환산을 해보면 경쟁사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SDI도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 실적 추정치와 전망치를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대략적으로 25% 가까이,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많다.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또 신규로 스텔란티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규 수주권이라든지 장기적 관점에서 또 새로운 캐파 증설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제조업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시장에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여전히 우리한테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바라볼 때만큼은 진짜 좀 느긋하게 제가 예전에 보니까 댓글에 막 또 악플들이 달려요. 악플이 두렵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떳떳하게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세를 제가 만들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타수장이 SDI 좋다라고 했으면 이 기업이 좋은 거로 소개를 해드렸지 내일 오르고 모레 오를 거고 그 다음날 떨어질 거고 이거를 제가 맞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타로 하시면 됩니다. 단타로. 그런 거에다가 집착을 하실 거면 오셔서 단타 치세요. 단타. 그럼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희건설이라는 종목 가지고 뭐 3, 4%대 수익 챙기고 한네트도 한 4% 가까이, 하츠도 있고요, 티플렉스도 있고요, SC도 있고요, LG이노텍도 13%대 수익 있고요, 비트나인, 서희건설, LG이노텍, 나스닥 ETN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매일매일 보고 있다. 이분은 장기 투자를 도전하시겠대요. 이제 회원님께서 본인은 장기 투자가 맞다 이거죠. 장투를 하시니까 장투하는 분들까지 다 제가 신경을 써드리고 있죠. 매집주 벌써 매집하고 계시는데 수익금 150만원, 100만원, 160만원, 120만원, 150만원 쭉쭉쭉 돈이 더 불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각자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언급을 했는데 누가 좋다 했는데 빠지니까는 유튜버들 다 똑같다, 유튜버들은 다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유튜버도 사실은 아니고요. 유튜브 방송한다고 다 유튜버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리면서 수익을 안기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고 케어해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나가고 있는 건데, 그저 그냥 그 사람 누가 사라고 했는데 다음날 가면은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 좋은 기업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계속 빠지면은 더 사도 부족한데 거기에다 대고 또 저 누가 사라고 해서 이렇게 누가 사라고 강요했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한 적 있나요? 모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다 한들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어쨌든 STI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종목이니까 열심히 싸게 잘 사고 모아가자라고 해서 계속 들고 있어요. 아니,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STI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열심히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이렇게 매일매일 챙기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익 인증이 정말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옵니다. 다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이틀 연속 상한가 터져서 MP라는 종목, 오토엔이라는 종목 이런 식으로 큰 수익도 챙겼고, 아니 뭐가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볼 거는 단기적으로 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냥 자꾸 남 탓만 하고 이거는 왜 안 가나 언제 가나 자꾸 이렇게 신세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투자냐라는 거죠. 그렇게 남 탓하고 투정 부릴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고 얘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SDI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들고 있다니까요. 우리 다 들고 있어요. 중간에 뭐 이 상황에서도 악재가 뜨면 매도는 하겠죠. 아직 그런 악재가 없잖아요. 좋은 내용인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빠졌으면 잘 들고 가야지. 장기적으로 다 들고 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SDI 100만원 가고 100만원 넘어가면은 그때 돼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날을 후회하실 거라고. 근데 장기적인 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또 지금 이 종목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한테 성격에 안 맞는 종목이에요. 사지 마세요. 장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단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단타 매매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린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열심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이익이 숫자로 찍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보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릴 뿐입니다. 자, 아무튼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반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30분 뒤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갈 거예요. 저희가 보내는 건 아니고요. 어디선가 문자가 옵니다. 무슨 애널리스트라고 하고요. 여의도 이름 막 갖다 붙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우리는 이걸 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하나씩 갈 거예요. 자, 내일 오를 종목이라고 하면서 KC피드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 문자에 한번, 지금 문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문자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KC피드라는 종목 문자가 왔을 거고요.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다 우리 매집 끝났습니다, 혹은 샀습니다, 내일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실력을 검증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문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KC피드, 대신정보통신, 이렇게 문자가 가 있을 건데 아마 보고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내일 한번 또 맞춰 드릴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이거 어떻게 내일 갈 거를 이렇게 알고 또 문자 온 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보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아시는 분들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피싱 문자가 많이 가요. 그분들이 뭐 물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직하면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을 하면 안 되겠죠. 시간으로 상한가가 간 종목을 갖다가 우리는 이거 매집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내일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괜찮은 놈, 그 중에 괜찮은 놈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갈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진짜 올랐네? 라고 또 휘둥그레 눈을 동그랗게 또 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쵸? 그분들은 눈을 다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자기들이 다 돈 벌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광고 문자를 자꾸 보내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투자자 문업을 좀 이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꾸 더럽히는 불특정 다수들이 있어서 건전하게 하는 회사들까지 욕을 먹고 전문가까지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저는 없애고 싶습니다. 건전하게 하시고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이 바닥에서 떠나시면 돼요. 실력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꾸 그렇게 돈으로 고객들 꼬셔서 그렇게 가입 비용 수백만 원씩 받아먹고 이런 것들 수익으로 돌려주든 환불을 했을 때 환불로 돌려주든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돌려주죠. 그러면서 갑자기 해지 방어팀, 뭐 환불 방어팀, 환불을 왜 방어하고 해지를 왜 방어하나요? 그리고 나서 또 법무팀이며 법 드립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죠.
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면 이런 거 있죠. 뭐 검찰청, 뭐 누구누구 수사원, 뭐 그런 식으로 전화 오자 피싱 오면 그게 뭐예요? 법을 가지고 들이밀면은 다 무섭거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미 저는 수백 명의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자꾸 속고 낚이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현실적인 금액대, 이런 리딩 서비스와 이런 전문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 잘하고 싶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고 투자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내가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잘하고 싶어.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 주고 레슨 받잖아요. 근데 돈 주고 레슨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신고를 안 하고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불법이겠죠. 저희는 또 신고가 다 돼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기준에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 그 다음에 수업을 막상 시작했더니 자꾸 농땡이 치고 똑같은 것만 시키고 막 대충 껄렁껄렁하고 이런 거 사기 당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죠. 그죠? 이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싶고 주식을 더 할 거면, 내가 주식으로 뭔가 성과를 만들고 싶다면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소의 비용은 투자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실력 없는 그 누군가들이 자꾸 이 시장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헐뜯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주주톡 채널에 저의 구독자 10만 명 앞에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 회원님들 수백 명 회원님들 앞에 제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엉뚱한 데 가셔가지고 그런 걸로 당하고 오지 마시고요. 당하고 피해보고 그 리딩 비용도 잃고 투자금도 잃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왜 둘 다 잃어요? 하나만 잃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엉뚱한 수업료 버리지 마시고요. 진짜 있는 그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을게요.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우리 회원님들의 수익 인증도 꼬박꼬박 다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 공증인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회원님들이 이미 다 보증인입니다. 아시겠죠? 다 증인이고 다 보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